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옥입니다. 올해 61살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도 위험했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어쩌면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뻔했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아들 고진석, 그리고 그의 아내 차주연에 관한 것입니다. 진석이는 제 유일한 아들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아들이죠. 어릴 적부터 진석이는 착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하면 학교에 지각을 해서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갔던 아이였고, 친구가 아프면 자기 용돈을 털어 약을 사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중학교 때 진석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진석이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했고 성실하게 일해서 과장까지 진급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완벽한 아들이었죠. 그런 진석이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나를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아들이 데려온 여자, 차주연은 정말 아름답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진석 씨를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 전날 주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입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여서 저는 그 순간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된 후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석이는 매주 주말마다 주연이와 함께 제게 찾아왔고, 주연이는 늘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한약 좀 지어드릴까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방문이 점점 줄어들었고 진석이의 표정에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으면 진석이는 항상 웃으며 아니에요, 엄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진석이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깔끔했던 아들의 집이 난장판이었던 것입니다. 거실 소파에는 여성 의류와 쇼핑백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연아, 요즘 많이 바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친구들 모임도 많고 요즘 필라테스도 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석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엄마, 저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혹시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진석이 회사 동료인 박 과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진석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집안에 무슨 일 있나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지고 자주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석이와 주연이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놓기로요. 예전처럼 따뜻한 집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진석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술병들이 널려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진석이의 방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소화제와 두통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들이 살고 있었구나.
저는 눈물을 훔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정도 청소를 하니 집안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 밑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소파 아래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고급스러운 은색 라이터였습니다. 이게 뭐지? 진석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식이 있어서 담배 연기만 맡아도 기침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진석이의 집에 왜 라이터가 있을까요? 라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급 브랜드였고 옆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C, K, M. 차주연의 이니셜도 아니고 고진석의 이니셜도 아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침대 밑도 청소하려고 막 걸레를 밀던 순간이었습니다. 딸깍.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진석이나 주연이가 퇴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자 먼지가 날려 기침이 나올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2쌍의 발소리였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하이힐 소리, 또 하나는 남자의 구두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안 오실 거지? 주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이야? 걱정 마. 요즘 통 전화도 안 하더라고. 우리가 알아서 잘 산다고 생각하시나 봐.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낮에 진석이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말이죠. 그들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저는 가쁜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 라이터 왜 여기 있어? 주연이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아, 지난번에 찾던 거네. 고마워, 자기야. 조심하라니까. 진석이가 보면 어떡하려고. 걱정 마. 그 멍청이는 눈치도 없잖아. 지금까지 우리 관계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저나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응. 지난 2달 동안 조금씩 약을 타서 먹였어. 요즘 진석이 보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없어진 것 같더라. 좋아. 그럼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네. 다음 단계라니? 보험금이랑 재산 정리. 진석이 명의로 된 걸 내 명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 그 멍청이가 약 때문에 정신 못 차릴 때 서류에 사인받으면 돼. 침대 밑에서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주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뭐긴 뭐야. 사고로 위장해야지. 내가 다 계획 세워놨어. 등산 사고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진석이 원래 등산 좋아하잖아. 하지만은 무슨. 너 지금 무서운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무서워? 우리 2년 동안 계획한 거잖아. 2년. 그들은 진석이와 주연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강민아, 나는 진석이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 요즘 나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야. 정신 차려. 우리가 왜 이 짓을 하는 건데? 돈 때문이잖아. 진석이 재산이 얼만데. 아파트만 해도 15억이고 보험금까지 합치면 20억은 넘어. 그걸 포기할 거야? 최강민. 그 남자의 이름이 최강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계획대로만 하면 돼. 다음 주 토요일 진석이한테 등산 가자고 해. 내가 같이 가겠다고 할 테니까. 그때 클리프 근처에서 알지? 알아. 주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약은 계속 먹이고. 다음 주까지 진석이 정신 상태가 더 나빠져야 해.
사고를 당해도 의심 안 받으려면 원래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는 증거가 필요하거든. 그럼 병원 기록은? 내가 아는 의사 있어. 우울증이랑 불면증 진단서 받아놓으면 돼. 그러면 등산 중 실족사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 침대 밑에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악마들이 제 아들을,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약은 어디서 구한 거야? 최강민이 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억력 감퇴랑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약이래. 검출도 잘 안 된대. 역시 내 여자야. 똑똑해. 그들이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최대한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발각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진석이 엄마는 정말 괜찮을까? 혹시 의심하는 거 아니야? 주현이가 물었습니다. 그 늙은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연락도 뜸하잖아. 그래도 진석이 죽으면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걱정 마. 내가 변호사랑 다 얘기해놨어. 유언장도 위조해놨고. 진석이가 모든 재산을 아내한테 물려준다는 내용이야. 필적 감정도 통과할 거야. 정말? 응. 지난 몇 달 동안 진석이 서명 연습 많이 했잖아. 완벽해. 저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요. 제 아들이, 제 착한 아들이 이런 악마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침대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제 몸은 이미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1시간쯤 후에 다시 나갔습니다. 4시까지 돌아올게. 진석이 6시에 퇴근하니까. 알았어.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몇 분을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경찰.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잠깐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발뺌하면 어떡하죠? 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서랍을 열어보니 약통이 있었습니다. 라벨이 없는 약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주연이의 가방을 뒤져보니 노트가 나왔습니다. 그 노트에는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8월 5일 수면제 반알 섞음, 8월 12일 한알로 증량, 9월 1일 기억력 감퇴 약 시작.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가 제 아들에게 몇 달 동안 약을 먹였던 것입니다. 노트를 사진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습니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들이 위험합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경찰관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직접 들으셨다고요? 네. 침대 밑에 숨어서 다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등산 가서 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신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소를 알려주고 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 1층 카페에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김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모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변화, 오늘 청소하러 왔던 일, 침대 밑에 숨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나눈 끔찍한 대화까지. 증거는 있으신가요?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약통, 노트의 기록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돌아오는 시간이 4시라고 하셨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퇴근하시면 함께 가서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서가 엄마야. 지금 당장 집에 오지 마. 경찰서로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제발 엄마 말 듣고 경찰서로 와. 강남경찰서야. 진석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경찰서로 왔습니다. 김 형사가 상황을 설명했고 진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연이가요? 말도 안 돼요. 주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드님, 사모님께서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진석이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자 진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아드님, 최근 몇 달 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셨을 겁니다. 맞아요. 요즘 정말 이상했어요. 병원에도 가봤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부인이 약을 타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혈액 검사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진석이를 병원으로 보내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연이와 최강민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8시 경찰은 진석이 집에서 주연이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최강민도 그의 아파트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주현과 최강민은 대학교 동창이었고 5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최강민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고 주연이는 그를 돕기 위해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타겟이 된 사람이 제 아들 진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재산도 있는 진석이를 주연이는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부터 서서히 진석이를 죽일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진석이의 혈액 검사 결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몇 달만 더 복용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주연이의 집에서는 위조된 유언장, 가짜 서명 연습 노트, 그리고 등산 사고를 계획한 상세한 메모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차주현과 최강민은 살인 예비 및 음모죄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진석이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한동안 기억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진석이는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진석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석아.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넌 내 아들이잖니. 엄마가 그날 청소하러 오지 않았다면, 침대 밑에 숨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진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지만 진석이는 여전히 사람을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진석이 집을 방문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석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어머니의 직감을, 가족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날 제가 청소를 하러 가지 않았다면, 침대 밑에 숨지 않았다면 진석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석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웃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아들 곁을 지킬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직감을 믿으세요. 때로는 그 직감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